제가 이번 특집에서 다룰 사극 영화 8편을 꼽아봤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영화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보셨을 영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들의 선정 기준은 철저하게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또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역사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을 꼽아봤고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전공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영화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8부에 걸쳐서 이 영화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어떤 영화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 다룰 영화는 영화 왕의 남자입니다. 2005년 12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던 영화입니다. 왕의 남자는 연산군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왕의 남자에 나오니 공길이라고 하는 광대가 실제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공길과 관련된 이야기, 또 연산군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장록수에 대한 이야기, 또 김처선이라고 하는 내시도 나오는데 그 내시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다뤄볼 내용이 많아서 이 왕의 남자를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 다룰 영화는 영화 광해입니다. 2012년에 개봉을 했고요. 추창민 감독의 작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광해군 시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대동법이라든지 또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의 어떤 외교, 또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 여러 가지 광해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해를 꼽아봤습니다. 광해 다음으로 다룰 영화는 2014년에 개봉했던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재규 감독의 작품이고 관객수는 한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영린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정조 즉위 초에 있었던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조극장에서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정말로 정조를 암살하려고 한 자객이 정조가 거처하고 있었던 조년각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게 영화로 봐도 흥미롭지만 실제 기록으로 보면은 더 박진감 넘치고 실감이 나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 영린을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부에서 다룰 영화는 2014년에 역시 개봉했던 명량입니다. 김한민 감독의 작품이고요. 관객수가 1760만 명.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아마 다 보셨을 영화 같아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저는 실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 그 난중일기 속에 명량해전이 있었던 당일일기가 있거든요. 당일일기의 내용은 어땠는지, 또 그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를 한번 실제 기록으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명량 다음으로 다룰 영화는 사도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왕의 남자의 감독인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에요. 사실 이 사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 분야기도 하고 사도와 관련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로 꼽아봤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 사도를 제가 극장에서 한 3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만든 작품이더라고요. 참 흥미롭게 역사라는 이야기를 잘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다뤄볼 영화는 남한산성입니다. 2017년에 개봉을 했고요. 황동혁 감독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 당시에 삼전도 굴욕, 남한산성에 40여일간 항쟁했던 그 시기를 다룬 영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죠. 치욕스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인물인 김상원과 최명길의 어떤 갈등과 고뇌,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의 선택, 이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영화인데 역시 사료를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읽어보면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산성도 같이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룰 영화는 2019년에 개봉했던 천문입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세종과 제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빛났던 시대, 과학기술이 꽃피었던 시대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 사료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천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영화는 2021년에 개봉했던 자산오보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자산오보의 저자인 정약전과 또 그 자산오보를 저술할 당시에 도움을 줬던 흑산도 청년 상대라고 하는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고증을 잘했고 또 어떤 연출이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정약전과 흑산도 청년이었던 창대의 이야기를 한번 자산오보를 통해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8화에 걸쳐서 이 8개의 작품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영화들 중에서 뭐 특별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점을 좀 다뤄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예고편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1부인 왕의 남자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